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5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쉰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뚱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세진입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향해 수천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는 이른바 북한 오물풍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며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슈통라에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및 정치적 이슈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기사와 뉴스들을 보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는 오물풍선과 관련한 안전 안내 문자가 연일 오기도 하더라고요. 기자님,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북한 오물풍선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시료지배 영토를 향해 오물을 적재한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한 것을 말하는데요.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한국을 향해 3,8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이러한 오물풍선은 서울, 경기는 물론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3,8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니 정말 많은 숫자의 풍선을 우리나라로 살포했군요. 기자님, 이러한 오물풍선 안에는 어떠한 내용물이 담겨 있었나요? 네, 지금까지 발견된 오물풍선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지름 약 3에서 4m 풍선에 각종 쓰레기와 타이머가 부착된 기폭장치를 함께 매달아 보내왔는데요. 오물풍선엔 무게 10kg 내외에 달하는 퇴비, 담배꽁초, 종이, 비닐 및 여러 차례 꿰맨 양말, 마스크 등의 생활 쓰레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물풍선인 거죠. 그렇군요. 한 기사를 보니 무게 10kg 내외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한국까지 날려보내기 위해선 상당한 양의 수소가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이 오물풍선 한 개를 날리기 위해 들인 비용을 약 10만 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꽤나 큰 비용이 드는 일임에도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향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지와 USB, 의약품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려 보내는데 북한 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한국 사회 교란이 목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기자님께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이현희 연구위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5월 28일경에 우리 남한에서 민간 인권단체들이 북한 쪽으로 대북 전달을 날려는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남한으로 김정은 부부장이 오물풍선을 뿌리겠다고 하고 저희 쪽으로 보낸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총 현재 4,00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날려왔는데 심리적으로는 반복되는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좀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대북 관계 악화의 결과라는 인식을 주면서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유리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생화학 테러의 개연성을 좀 높여서 군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남한 국민들에게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군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화학 무기 존재를 고려해서 화생방 신속 대응팀이라는 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급파해서 오물풍선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안도감이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시그널을 줬고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과거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 있죠. 그래서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실상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여러 가지 여건을 듣게 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난 6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항공기 운항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공기의 회항, 복행, 이륙대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7월 23일까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공항 활주로는 총 12차례, 265분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7월 26일엔 총 8차례에 걸쳐 166분간 활주로가 통제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항의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서울항공청은 오물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행을 중단하는데 이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겨 회항, 이륙대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거죠. 항공기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 이착륙을 중단하게 되어 많은 승객들과 공항 측이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된 거군요. 기자님, 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4일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오물풍선이 추락하며 불이 난 바가 있는데요. 당시 관계당국은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추락한 오물풍선에 의해 자동차의 앞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시민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물풍선으로 인해 화재까지 일어나다니 정말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 같네요. 올해 오물풍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인력이 약 1만 명, 소방 차량은 2,400대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며 오물풍선으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건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우선 오물풍선 문제로 활주로 운영에 피해를 입었던 인천공항에선 지난달 21일 오후 활주로 긴급복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훈련엔 오물풍선 폭발로 활주로에 흩어진 폭발물 잔해를 신속하게 제거 및 복구하는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드론으로 오물풍선을 포착하여 위치와 발생 상황을 공유하는 훈련을 진행하였고, 서울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 상황에 초점을 맞춰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인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보내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안전 안내 문자도 계속 오고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잖아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나 교회 같은 가까운 곳에서도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걱정도 되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대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정부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서는 현 시점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해 주셨네요. 앞서 다양한 피해 사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지난 6월 2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7월 2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이는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국민 불안이 커질 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북한의 행태를 더러운 협박으로 규정하며 원칙적인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군요. 군사분 개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건 6여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기자님, 이러한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우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한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요와
북한 내부 실상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기강이 흔들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가요나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알리며 주민들을 동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한편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파주시는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파주 시민들은 파주시 관할 군부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의 마찰로 인해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에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에 걱정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트는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트는 것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4,000개 정도 되는 풍선을 계속 날리거나 해킹으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도발하는 걸 대응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나 도발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분께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을 제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관해 안전안내 문자가 전송되기도 하고 뉴스에도 연일 등장하며 우려감을 갖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6월 11일에서 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협적이다는 60%, 위협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남 오물풍선의 위협성은 남성 54%, 여성 66%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느끼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시민분들이 오물풍선에 대해 위협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오물풍선과 관련된 안전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오물풍선 내용물에 관해 우려하기도 한다던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일부 시민분들은 지금처럼 단순 오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가스와 같은 위험물질 포함 살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러스나 가스, 폭탄 등의 위험물질 포함 살포와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계속해서 발견되는 오물풍선도 각종 오물이 담겨 있어 위험하기에 발견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오물풍선 발견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만약 오물풍선을 발견하게 된다면 절대 내용물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발견 즉시 112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군부대 1338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발생 시엔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발견 시 절대 내용물과 접촉하지 않고 경찰이나 군부대로 신고해야 하군요. 잘 알아두었다가 올바르게 대처해야겠네요. 기자님, 최근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결의안, 개정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던데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먼저 지난 8월 5일 정상학 경남도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의 즉각 중단 요구, 북한의 도발 행위에 따른 국민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 등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상공을 침범하는 등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 최근 남북 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1일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
해당 법안 발의 목적이 대북전단 살포 근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경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 금지 등을 주장하며 적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결의안, 개정안 등이 발의되는 것 같네요. 시민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사태에 대해 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에서도 올바른 대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자님? 맞습니다. 지난달 1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의견을 논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였군요. 그럼 전문가들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토론회에서 김형기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 외에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 오물풍선과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그리고 정치적 내용까지 다뤄봤는데요.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내용이라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고 유익한 정보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인한 남북 관계의 긴장 격화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올바른 관점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쉰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곽세진, 기술에 제53기 기술부장 디지털영상 전공 2학년 박지우, 진행에 제53기 아나운서 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하은,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곽세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5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